14조 627억 4천만.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청크의 수입니다. 오버월드, 네더, 엔드를 모두 합하면 플레이어가 갈 수 있는 청크는 이보다 훨씬 많아지죠. 하지만 이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저에게 주어진 공간은 단 한 청크. 이 공간 외의 청크는 모두 잠겼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0일부터 100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진짜 모든 곳이 막혀있네요. 여기에서 100일을 살려면 준비를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늘리는 게 우선이겠네요. 하나 열어볼까요? 오! 처음으로 청크를 여니 도전과제가 깨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전과제가 아니라 여기에 추가된 게 있네요. 이 도전과제들을 모두 깨는 걸 목표로 잡아야겠습니다. 우선 거점으로 삼을 만한 마을을 찾아보겠습니다. 열기 쉬운 것들부터 열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 보죠. 잠깐, 꿀블록? 양옆은 흙인데 꿀블록이요? 저 산 위로 올라가서 주변에 마을이 있는지 확인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돌아서 가야겠습니다. 노선을 바꿔 청크를 열다 보니 총 16개의 청크를 열어 두 번째 도전 과제까지 깼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새 밤이 돼서 좀비들이 질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잠깐만. 이러다 진짜 죽겠는데? 아, 이거 어떡하냐? 일단 도망가. 청크를 열면서 죽을 위기를 겪어 지하로 내려가 숨죽이고 있다 보니 이 세상에서의 첫날이 지났습니다. 지하 생활을 마치고 위로 올라가 다시 청크를 열어주겠습니다. 좀비들이 죽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진짜 크리퍼는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면 안 되는 몬스터입니다. 심심하면 나와서 반응 속도를 체크하는데 약간 항상 감시하고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마저 열어주고 이제 필요한 재료가 데이지니까 뼈가루로 데이지를 얻어줘야겠습니다. 그럼 뼈가루는 어떻게 구하느냐? 스켈레톤을 잡아서 얻을 수도 있지만 장비가 없어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퇴비통으로 할 겁니다. 밀시아과 민들레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작물들은 모두 갈고 데이지만 살릴 겁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데이지가 안 나옵니다. 빠른 포기가 정답인 것 같네요. 그럼 퇴비통은 뒤로 하고 가니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몸만 숨길 수 있으면 되니까 조약돌로 대충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떤가요? 이 세계에서의 제 첫 집입니다. 이제 청크를 마저 열러 가보죠. 늑대가 있네요. 늑대를 키우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 키워주겠습니다. 우선 가둬두고 늑대를 길들일 뼈를 구해주겠습니다. 마침 스켈레톤이 다가오네요. 이 스켈레톤을 잡아서 뼈를 얻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한 마리가 더 있네? 이건 도망가야겠습니다. 와, 진짜 죽을 뻔했네. 늑대에게 줄 뼈는 장비를 맞춘 후에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하기에는 변수 대처가 안 되네요. 그럼 베이스 캠프에서 재정비하고 다음으로 열 청크가 뼈가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지 작업을 했던 것처럼 뼈가루를 모아주겠습니다. 뼈가루를 9개 모았습니다. 모은 이 뼈가루들을 여기에 넣어주면 꽃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데이지 구하는 걸 포기하고 여기로 왔는데 다시 꽃이라니 마치 메비우스의 띠 안에 갇힌 느낌이네요. 그래도 아직 살 길은 있습니다. 청크 해금을 위한 재료가 정해지는 메커니즘이 해당 바이옴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정해지는 것 같아서 정글 쪽으로 돌아서 숲 쪽으로 가면 아마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64개의 청크를 여는 도전과제를 깬과 함께 덩굴이 필요해졌습니다. 덩굴을 구하기 위해선 가위가 필요하니 슬슬 광질을 하러 갈 때가 왔습니다. 그럼 동굴을 찾아보죠. 여기 동굴에서 하면 되겠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크리퍼부터 치워주고 석탄과 철을 캐주겠습니다. 이제 이 철을 구워주면 4일 만에 첫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철로 양동이와 가위,
방패, 철도끼를 만들어주고 스켈레톤들의 기강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몬스터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긴 한데 방패가 생기니 몬스터와 싸우는 게 갑자기 재밌어졌습니다. 그래도 철을 캐러 온 이유인 덩굴을 까먹으면 안됩니다. 덩굴을 캐주고 그 덩굴로 청크를 열어주고 지나가다가 좀비 옷도 뺏어주고 늑대한테 빼어줬다가 대차게 차이고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청크를 열다 보면 정글나무 매단의 표지판이 필요해집니다. 이 아이템의 재료로 철사슬이 들어가는데 지금 철이 얼마 없어서 만드는 게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럼 다른 길을 뚫어봅시다. 아, 또 나왔습니다. 결국 만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네요. 빠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만든 아이템으로 청크를 열어주고 정글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청크를 열어주면 정글나무가 아닌 참나무로 만드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쪽 길로 가는 게 맞았나 봅니다. 그럼 나무를 좀 캐주고 청크를 해금해주면 다음 것도 참나무 울타리입니다. 여기도 열어주고 하나 더 열어주면 앵무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라... 늑대 길들이는 거 실패했으니 앵무새라도 길들일까요? 청크를 하나 더 열고 앵무새에게 씨앗을 주면 3번 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5번 찔러도 안 넘어오던데 얘는 금방 넘어오네요. 다행입니다. 앵무새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을 안고 청크를 열어주면 자작나무가 필요한 청크가 나옵니다. 자작나무 다락문을 만들어 청크를 열어주고 계속해서 해금하다 보면 우리의 숙적 스켈레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내 앵무새. 한순간의 실수로 앵무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를 순 없습니다. 앵무새의 영혼을 어깨에 이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앵무새의 죽음을 뒤로하고 청크를 열다 보면 사바나 지형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로 했던 높은 산이 사바나 지형 쪽에 있었으니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 표지판과 흙으로 청크를 해금해주면 그냥 돌이 필요해집니다. 베이스 캠프에 가서 돌을 구워봐야겠네요. 돌아가는 길에 금흉갑이 부서질 정도로 몬스터 떼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주면 무사히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을 구워서 청크를 해금해주겠습니다. 돌로 청크를 여니 도전과제를 깼습니다. 전 그냥 앞으로 가고 있었을 뿐인데 도전과제가 알아서 깨지네요. 그럼 이 기세를 이어서 계속해서 해금해주면 10일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직 마을도 발견 못했는데 벌써 10일차라니 속도를 올려야겠습니다. 저거 마을 아닌가요? 맞네? 마을입니다. 초기 계획이었던 높은 산 위로 올라가 주변을 본다는 계획을 이행하기도 전에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얼른 마을로 들어가서 베이스 캠프를 옮겨주겠습니다. 잠깐만, 닭고기랑 화살?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일단 여기로 베이스 캠프를 옮긴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짐을 가지러 가는 길에 늑대를 길들여주고 늑대와 함께 베이스 캠프에서 짐을 챙겨 마을 앞으로 옮겨줬습니다. 짐을 다 옮겼으니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달걀이 6개 있단 말이죠. 이 달걀 6개에서 닭이 나오길 기도하며 간이닭 농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물이 하나 더 필요해서 여기 지하로 내려가서 물을 하나 더 떠오고 옆에 있던 철도 캐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벽을 세우고 안쪽에 표지판을 설치해 아래로 물이 흐르는 걸 방지해주고 그 위로 물을 설치하면 간이닭 농장 완성입니다. 이제 닭을 뽑아봅시다. 자, 1개, 2개, 3개, 갈색은 다 썼고 4, 5, 6. 오, 나왔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사실 닭이 날 확률이 8분의 1이라 안 나와도 수긍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닭을 불려야 하기 때문에 닭이 성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그때까지 이곳으로 옮긴 베이스 캠프를 좀 꾸며주겠습니다.
제일 거처부터 만들어보죠. 산에 구멍을 파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생필품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구했던 철로 갑옷을 만들어주고 거처 앞에 동물들을 키울 먹이를 얻을 작은 밭을 만들어주면 두 번째 베이스 캠프 완성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닭고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때까지의 무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가 뭔가 느낌이 쌓여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화살 4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닭고기를 얻는 건 말고 옆에 있는 화살 청크를 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닭은 나중에도 필요할 거라 나중에 할 일을 미리 했다고 생각하고 화살로 청크를 해금해 주겠습니다. 계획과는 달랐지만 화살로 청크를 여니 막혔던 혈이 뚫리면서 쭉쭉 해금이 되네요.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을에 주민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설마 제가 달걀 기다리는 동안 몬스터한테 죽은 걸까요? 어떡하지? 마을이다. 역시 어떤 상황이든 살아날 구석이 있긴 합니다. 저 마을에서 주민들을 데려와 이 마을을 번창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길을 뚫어보겠습니다. 마을까지 청크를 열어주고 주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게 공중에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번식소로 주민 2명을 데려오면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한테 빵을 줘서 번식을 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이 번식하는 동안 아직 덜 연 마을 내부 청크들을 열어주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을 철거해 제 취향대로 이 마을을 개조해 보겠습니다. 돌도끼를 10개 정도 써서 부지런히 철거해주면 깔끔한 부지가 마련됩니다. 그럼 마련된 부지에 제 집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을의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이곳에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토대를 만들어주고 차근차근 외부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외부 디테일과 내부 디테일을 만들어주면 남은 70일 동안 지낼 집이 완성됩니다. 집이 생겼으니 베이스 캠프에 뒀던 짐들을 옮겨주겠습니다. 모두 옮겼으니 슬슬 음식을 구해볼까요? 두 주민 마을을 털면서 얻은 밀도 이제 슬슬 떨어져서 음식을 수급할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주민이 열심히 번식해줘서 이 주민들을 데리고 자동 농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틀을 잡아주고 상자와 호퍼 그리고 그 위에 호퍼 카트를 놓고 앞쪽에 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데려오면 됐습니다. 이걸 반대편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농장 완성입니다. 농장을 완성했어도 주민들 인벤토리에 음식이 차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주민 인벤토리에 음식이 모이는 동안 에메랄드 수급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냥 야생이었다면 화살 제조인을 만들어 막대기로 에메랄드를 교환하는 게 가장 쉽고 효과적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생각보다 나무가 귀해서 막대기를 주된 수급처로 사용하는 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거래를 통해 에메랄드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는 막대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철로 에메랄드를 얻어줄 겁니다. 철을 에메랄드로 바꿔주는 직업은 도구 대장장이, 무기 대장장이, 갑옷 제조인 이 세 직업입니다. 심지어 이 직업들을 달인까지 올리면 모든 다이아몬드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철을 무한으로 수급하기 위한 철공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철공장이 들어갈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니 옆 청크를 열어주고 위치를 잡아 공장을 만들어주면 철공장 완성입니다. 이제 철을 무한으로 얻을 수 있으니 주민거래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거래 공간은 총 3개를 만들 겁니다. 사서 2명이 들어갈 서점과 도구 대장장이, 무기 대장장이, 갑옷 제조인이 들어갈 대장간, 그리고 초반 에메랄드 수급을 위한 화살 제조인 1명이 들어갈 잡화점, 이렇게 3개의 거래 공간을 말이죠. 그럼 사서가 들어갈 서점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점은 제 집 옆에 지을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 서점이라는 느낌을 주기가 아카시아 나무로는 힘들어서 내부 인테리어로 차별성을 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책장을 구할 수 없어서 이따가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엔드 유적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장을 좀 캐오겠습니다. 말하는 동안 서점이 완성됐네요. 부족한 책장은 뒤로 하고 다음 상점을 만들어보죠. 다음 상점은 화살 제조인이 있을 잡화점입니다.
보통 RPG 게임에서 잡화점에서의 판매를 통해 기본적인 재화를 수급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을 겁니다. 집 건너편에 터를 잡고 비슷한 구조와 방식으로 지은 후 건물 내부에 주민이 있을 공간을 만들고 추가로 상자들을 설치해 인테리어를 해주면 잡화점도 완성입니다. 이걸로 사서 2명이 들어갈 서점과 화살지조인 1명이 들어갈 잡화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건물인 대장간을 지어보죠. 근데 팬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아까워서 앉았는데 팬텀이 너무 쌓여버렸네요. 팬텀 초기화 시킬 겸 자고 일어나서 만들어주겠습니다. 팬텀도 없어졌으니 대장간을 지으러 갑시다. 3명이 들어가야 하니까 이 정도 크기로 지으면 되겠네요. 이제 주민번식소에서 주민을 데려와 각 자리에 넣어주면 모든 상점 완성입니다. 그럼 주민들과 거래해서 다이아몬드 풀세트를 맞춰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거래하는 동안 중간중간 빈 시간에 낚시를 해 마법이 부여된 책을 얻어볼 겁니다. 이 책을 얻으면 숫돌로 효과를 제거해 그냥 책으로 만들 수 있어 만약 거래하는 동안 이걸 얻는다면 엔드 유적에서 책을 얻어 사서로 전직시키려고 했던 주민 2명을 빠르게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낚시터를 만들어주고 해봅시다. (3일) 동안 거래와 낚시를 했는데 다이아몬드 풀세트는 맞췄지만 책은 낚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책도 얻고 건날개도 얻을 겸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벌써 40일이나 지나서 좀 빠르게 움직여야겠네요. 거래를 통해 얻은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흑요석을 캐주고 전에 쓰던 베이스 캠프에 포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네더로 가서 엔더의 눈 재료를 구해보죠. 네더에서 처음 청크를 열면 깨지는 도전과제와 네더 벽돌로 청크를 여는 도전과제, 그리고 256개의 청크를 여는 도전과제를 깨니 요새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블레이즈 스포너가 바로 아래에 있는 요새의 말이죠. 생각보다 일찍 발견해서 하나 더 챙겨온 곡괭이는 엔더 진주를 구하러 갈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블레이즈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따가 엔드 유적을 찾으러 갈 때 엔더의 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서 넉넉하게 구해줬습니다. 엔더의 눈의 첫 번째 재료인 블레이즈 막대기는 구했으니 이제 엔더 진주를 구하러 가보죠. 약 40개의 청크를 열어서 푸른 숲 앞까지는 왔는데 요구하는 재료가 쉽지 않아서 숲 안쪽으로 들어가진 못할 것 같네요. 그냥 여기서 잡아야겠습니다. 그럼 벽을 파서 피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숲 안쪽에 있는 엔더맨들의 눈을 봐 제 쪽으로 오게끔 해서 잡아주겠습니다. 모두 구했으니 이제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테스트할 게 있습니다. 처음 네더에 올 때 포탈을 타서 도착한 청크는 안 잠겨 있었으니까 네더에서 오버월드로 갈 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된다. 이론이 완벽하다는 걸 증명했으니 이제 0,0에서 엔더의 눈을 던져 방향을 잡아주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이곳이 0,0이니까 여기서 던지면 됩니다. 북쪽이네요. 방향을 확인했으니 네더로 돌아가서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 거기서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남쪽이네. 너무 많이 왔나 봅니다. 네더에서 남쪽으로 조금 이동한 다음 다시 가보죠. 또 남쪽이네. 다시 갑시다. 여기는 북동쪽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오버월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긴가 봅니다. 여기서 내려갑시다. 무사히 엔드 유적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포탈을 열러 갑시다. 아, 맞다. 포탈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얻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책을 안 가져가면 저희 마을에 사서가 존재하지 못하니 평생 수정과 내구성은 구경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책부터 챙겨주고
포탈을 열러 가보죠. 들어온 지 20분 정도 됐는데 아직도 포탈룸을 못 찾았습니다. 대체 포탈룸이 어디 있는 걸까요? 아, 여기 있다. 드디어 발견했네요. 그럼 포탈을 열어주고 드래곤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 아, 잠겨있구나. 올라왔을 때 순간 안 보이길래 안 잠겨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엔드돌로 열 수 있는 것들부터 열고 그 다음에 엔더진주를 구해주겠습니다. 청크도 다 열었고 수정도 다 부쉈으니 이제 드래곤을 잡아줍시다. 53일 만에 드래곤을 잡았습니다. 이제 건날개를 구하기 위해 엔드시티로 떠납시다. 저기 보이네요. 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파밍하면 광물이나 도구류를 얻을 수 있으니 파밍하러 가겠습니다. 이 엔드시티는 모두 파밍했고 배가 있는 엔드시티를 발견하길 빌며 다시 이동해보겠습니다. 저기 엔드시티가 보이긴 하는데 저것도 배가 없네요. 일단 털러 갑시다. 여기도 모두 털었습니다. 얻은 아이템들을 셜커 상자를 만들어 정리해주고 이제 이 주변은 요구하는 재료가 많아져서 반대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4일 걸렸네요. 반대쪽으로 오길 잘했습니다. 그럼 청크를 열 재료를 충당하고 빠르게 길을 뚫어주면 배가 있는 엔드시티 도착입니다. 이제 엔더진주를 이용해 바로 배로 올라가 양조기를 부숴주고 셜커를 치우고 아이템을 챙겨주면 58일 만에 첫 건날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날개도 얻었으니 이제 여기 엔드시티를 마저 털고 집에 가서 엔드 유적에서 얻은 책들로 사설을 만들어 수성과 내구성을 뽑아주겠습니다. 엔드시티를 모두 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10일 만에 집에 돌아왔네요. 잠깐 정비 좀 하고 사서작을 진행해주겠습니다. 엔드 유적에서 얻은 책으로 독서대를 만들고 서점으로 가서 독서대를 설치해 사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못했던 서점 인테리어를 책장으로 마무리해주고 수선과 내구성을 뽑아주겠습니다. 독서대를 부수고 설치하고 부수고 설치하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구성을 파는 사서와 수선을 파는 사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은 수선과 내구성을 모든 부위와 도구에 붙여주고 이제 마을을 완성해주겠습니다. 마을 완성은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칠 겁니다. 먼저 온실을 만들고 다음으로는 헛간, 마지막은 마을의 조경을 꾸며줄 겁니다. 그럼 온실을 만들러 갑시다. 온실은 자동 농장의 건물이 될 겁니다. 벽을 세우고 위를 유리로 덮어 채광이 좋은 온실로 말이죠. 온실은 됐고 이제 동물들이 살 헛간을 지어보죠. 헛간은 온실 옆 이 빈 공간에 지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지형을 약간 손봐주고 만든 지형 위에 이쁜 헛간을 지어준 후 동물들을 데려오면 헛간 완성입니다. 이제 마을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조경을 꾸며줄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이 마을의 유일한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인륜적인 이 번식소를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민들이 살 집을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려난 주민들이 좀비에게 물려 집을 짓는 도중에 증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번식소 철거는 집을 짓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주민의 집과 꽤 괜찮은 집, 그리고 실평수가 잘 안 빠진 2층 집까지 총 3채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집을 만들었으니 번식소를 부숴 모든 주민이 각자 살 집으로 가는 동안 온실 뒤쪽에 밭을 만들고 몬스터가 나오지 않게 조명도 달아주고 사이사이 빈 공간에 녹지까지 조성해주면 마을 완성입니다. 제 손길이 들어가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살맛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 과제를 깨러 가보죠. 우선 네더로 가서 고대자네로 여는 청크를 찾아주겠습니다. 100일까지 31일밖에 남지 않아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열다 보니 1024개의 청크를 여는 도전과제를 깼습니다. 네더에 와서 154개의 청크를 열었는데 아직도 고대전으로 여는 청크가 안 보입니다. 더 멀리 나가봐야겠네요. 어? 왜 다시 돌아왔죠? 저도 모르던 귀소 본능이 있었네요.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스티온을 발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쉬어가는 느낌으로 바스티온을 털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 털었으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열러 가겠습니다. 오! 오! 에? 184개요. 지금 몇 개 있더라? 지금 21개 있으니까 163개를 더 캐야 한다는 소린데 시간 안에 캘 수 있나? 일단 킵하고 고대전해를 구하다가 다른 도전과제를 건들지도 못하는 건 좀 그러니까 다른 도전과제를 먼저 깨주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다음 도전과제가 보거랑 석탄인데 지금까지 이 월드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유추해보자면 보거는 바다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석탄은 돌산 같은 곳에서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초반 목표였던 저 돌산을 올라가 석탄부터 깨주겠습니다. 저 산으로 가서 석탄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연마을에도 산이 있으니 연마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 아무리 구석구석 뒤져봐도 석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해석만 잔뜩 있어요. 연마을산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오! 석탄 청크가 있습니다. 이 청크를 당장 열기엔 챙겨온 석탄이 조금 부족하니까 석탄을 추가로 캐주고 열어주겠습니다. 왜 안 깨지냐? 오류인가? 그러면 다음 도전 과제인 철 청크를 열어보고 그때도 도전 과제가 안 깨지면 다시 석탄 청크를 찾아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 청크는 전에 엔드시티를 찾으러 가는 길에 발견해뒀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오, 됐다. 석탄에만 오류가 있나 보네요. 그럼 철 청크도 열었겠다. 금 청크를 열러 갑시다. 금은 네더로 가면 있습니다. 금 4개를 넣어서 청크를 해금해주고 이어서 에메랄드 청크를 열러 가겠습니다. 에메랄드 청크는 방금 석탄 청크를 찾으며 연마을산에서 발견해뒀습니다. 에메랄드를 챙기고 청크를 해금해주면 석탄과 철, 금, 에메랄드까지 광물도전 과제 중 4개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네요. 다이아몬드 청크도 네더에서 찾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4개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12개밖에 없으니까 더 캐주러 내려가겠습니다. 오! 다이아다. 7개. 6개를 캤는데 7개밖에 안 나왔네요. 전 운이 없나 봅니다. 동굴이 또 있네요. 다이아도 또 있네요. 행운이 안 터지던 게 광물 발견 쪽으로 발현됐습니다. 이 다이아는 몇 개를 줄까요? 오, 3개. 좋습니다. 내려가서 조금만 캐면 되겠네요. 바로 나오네요. 확실히 광물 발견 쪽으로 행운이 이전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네더에 있는 다이아 청크를 열어주겠습니다. 이러면 광물로 깰 수 있는 도전 과제는 모두 깼습니다. 이제 보거를 깨러 가겠습니다. 엔드 유적으로 가는 길에 바다가 있어서 거기서 보거 청크를 찾아보겠습니다.
발견은 했는데 보거 96마리를 가져오라네요. 고대전에 184개를 이은 두 번째 벽입니다. 그래도 보거는 낚시로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낚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 단축을 위해 미끼 낚시대를 만들고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법부여대와 책장을 만들어 집 1층에 시설을 갖춰주고 여기서 미끼 낚시대를 만들어서 이걸로 낚시를 해주겠습니다. (5일) 동안 한자리에서 세월을 낚다 보니 보거 96마리를 모두 낚았습니다. 이제 청크를 열러 가봅시다. 여기에 보거를 던져 청크를 열어주면 고대전의 청크를 여는 것과 2048개의 청크를 여는 것 두 개의 도전 과제만 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5일밖에 없어서 둘 중 하나만 골라서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정했습니다. 2048개의 청크를 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대전에는 160개를 더 캐야 하는데 시간 안에 이걸 모두 캘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 청크가 1580개니까 468개만 더 열면 되니 2048개를 여는 게 상대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버월드와 네더보다 요구하는 재료의 종류가 적은 엔드로 가서 청크를 열어주겠습니다. 부지런히 열다 보니 2000개까지 열었습니다. 확실히 엔드가 열기 쉽네요. 요구하는 블록 수도 적고 무엇보다 블록을 구하기가 쉬워서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이 기세를 이어 48개만 더 열면 도전 과제를 깰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개만 남았습니다. 이제 2개. 마지막 하나. 3개. 바로 캐주고 다시 엔더돌을 넣어주면 2048개 클리어입니다. 근데 왜 안 뜨죠? 하나를 더 열어야 하나 보네요. 빠르게 32개 더 캐주고 진짜 마지막 청크를 열어주면 청크락 챔피언 도전 과제가 깨집니다. 청크를 열다 보니 어느새 99일차가 돼서 고대전의 도전 과제는 클리어하지 못하고 이 세계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겠네요. 라고 하면 아쉬우니 마지막 도전 과제를 깨고 게임을 꺼야겠습니다. 그럼 달려봅시다. (15일에) 걸쳐 고대전의 184개를 모두 캤습니다. 그리고 184개만 캔 게 아니라 어차피 100일 넘은 거 네더라이트 풀세트는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캤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서 장비부터 네더라이트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네더로 가서 고대전의 청크를 열어봅시다. 청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이런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시다면 잠깐 시간 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그럼 여기에 고대전에 184개를 넣어주면 이 3개에 추가된 도전 과제 19개를 모두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비록 100일이 넘은 100일 생존기지만 마을도 꾸미고 목표로 잡았던 모든 도전 과제 클리어도 했으니 만족하며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